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포티넷이라는 네트워크 보안 회사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을 막 담당하고 있는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목을 조금 약간 캐주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한참 인기가 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잘 인지가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멀티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멀티 클라우드라는 용어 자체를 들은 거는 작년 아마 초에서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가 점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그렇게 운영되는 환경이 증가를 해서 실제로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와 반면으로 이면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런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되는 과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밖에 비 오는데 뭐 구름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보안이나 인프라에 대한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시는 순간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클라우드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희가 클라우드 관련된 미팅을 갔다 왔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발생했었던 이슈들이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진행을 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기보다는 한 몇 년 전쯤에 이제 가상화 관련된 고객분들의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도 많은 경험이 없으셔서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만 하셨어요. 제공되는 제품이 뭐 멀티 테넌트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뭐 정가상화, 반가상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서 뭐 가능합니다. 어떻게 솔루션이 어떤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미팅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점점 지나다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KVM이라는 건 이제 하이퍼바이저의 한 종류인데, KVM에서 동작하는 뭐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까? 또는 뭐 VM웨어의 뭐 ESX 같은, NSX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솔루션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점점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했었던 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련된 질문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AWS, Azure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같은 플랫폼으로 또는 제품으로 보안 펑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민감한 데이터들을 올리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시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기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한 6개월 이내인 것 같습니다. 6개월 이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요청 사항들이 점점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미팅을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특정 리전을 서울에 있는 리전에서 특정 서비스를 하고 계신 고객사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객사 분께서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일본 쪽에서도 서비스가 런치가 돼서 일본 쪽에 있는 보안 펑션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웹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 리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서울 리전에서는 그 서비스가 아직 런치가 안 된 거예요. 저희 제품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보안 솔루션이
서비스가 이제 서울 리전에서는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는 웹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서울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갖고 이제 그 두 리전을 같이 제공하는 웹 보안 솔루션을 찾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멀티하게 클라우드 한 곳의 클라우드와 또 다른 곳의 클라우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멀티플한 클라우드 환경이 실제로 지금 고객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지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사스 클라우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그 다음에 뭐 SFDC, 뭐 오피스 365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본인의 랩탑이나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동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동작을 하면서 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고객분들의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단말은 개인 단말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나중에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사스 클라우드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실제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과 좀 더 밀접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저희 회사에서 그 참조하고 있는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그 리서치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한 부분이고요. 기업당 평균 여기 에버리지 보시면은 평균 3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 참석자분들께서 그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사용할 계획이라고 다시 그 리서치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은 최대 평균적으로 4.8개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서치 대상 담당자분들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의 인플로이가 구성된 고객사의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사가 81%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을 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또는 인지를 하시던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실제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생길 수 있는데 장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가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의 리전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각각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과연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그 클라우드 환경 관련된 그런 그 인프라 서비스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구성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은 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 보안 서비스를 가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주요 과제 및 이슈로는 이제 보안 운영 담당자가 느끼는 체감하는 이제 복잡성입니다. 요건 이제 가트너 자료인데 저희 조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아까 서울 리전하고 일본 리전하고 같이 이제 제공이 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객사에서
예와 같이 그 웹방화벽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서울 이전에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희 포티넷이라는 제품 또는 또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그 멀티 벤더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좀 관리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게 두 번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고객사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게 되면 이쪽에서 있는 데이터가 어쨌든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쪽으로 데이터를 서로 연동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API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통신을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많은 리서치 연구 기관에서 결과를 내놓긴 했지만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노스 사우스 트래픽보다 훨씬 용량이 많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거죠. 실제로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트래픽 통계 또는 가시성 솔루션들을 보면 각자에서 제공되는 각자가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만 그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데 그 서로 연계되는 트래픽에 대한 연관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통신될 때,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통신될 때, 이럴 때 이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어택 서페이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보안 위협의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SaaS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 민첩성이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리포트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용률을 99%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민첩성, 그러니까 바로 장비에 대해서 딜리버리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민첩성 때문에 그런 클라우드가 이제 여기까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 민첩성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확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벤더나 제품 솔루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일단 보편화시켜서 제약을 줘서 그런 것들을 균일하게 늘렸다가 균일하게 줄어드는 형태로 보편성을 또 제공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확장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확장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안 담당자와 이제 서비스 담당자가 실제로 기업에서는 좀 다르게 포지셔닝 해 있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런치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런치를 하고 나서 서비스가 잘 되어서 오토스케일 기능을 포함해서 주르륵 해서 인스턴스가 늘어났는데 보안 담당자는 그런 서비스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 담당자가 보안 담당자한테 인스턴스가 몇 개가 늘어나서 IP를 몇 개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오브젝트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이나믹한 오브젝트들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는 하나 조치할 수 없는 게 매뉴얼하게 조치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SaaS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기업에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단말을 가지고선
그 계정으로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 보호돼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나 파일들이 개인의 단말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그 보안의 구멍이 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보안 담당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티넷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요런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조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포티넷 제품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티넷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런 그 멀티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보안 홀이나 그 취약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어택 서페이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와이드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랑 그 다음에 사스 클라우드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트래픽이나 파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동적으로 객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스턴스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돼야 되고 보안 담당 관리자가 실제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하나의 용어로 조금 저희가 포장을 좀 했습니다. 개념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개념입니다. 작년에 아이색 2017을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각 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배포되어 있는 보안 구성 요소들을 보안 구성 요소들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공유된 정보 가지고서 보안성을 확장시키고 릴레이션십을 확장시키자라는 부분들이 개념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화벽에서 어떤 이벤트 클라우드 A에서 예를 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A라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보안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감염이 되었어요. 그 인스턴스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조치를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해당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가갖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클라우드에 가서 또 그거에 대한 IP랑 이런 경로들을 다 추적을 해서 보안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포인트로 손이 가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무 로드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시큐리티 패브릭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이쪽에서 발생된 보안 이벤트가 이쪽에서도 보안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게끔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랑 퍼블릭 클라우드 다른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유하는 그 개념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공통적인 솔루션으로 취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서 저희 포티넷에서는 네트워크 방화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이메일 보안, 웹방화벽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에다가 런치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통신사 클라우드를 비교해 봤을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차세대 방화벽, 웹방화벽, 그 다음에 이메일 게이트웨이 이런 보안 펑션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온프레미스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동일한 솔루션으로 제공이 돼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연계된 정보를 주고받고 가시성을 확보해서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게 저희 와이드 커버리지에 대한 전략이고요.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크게 나누면 크게 6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아마존부터 시작해갖고 오라클,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던 케이스인데 중국에서는 아마존이랑 에이저에 대한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공장이 있으셔서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뭐 이벤트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동되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여기 찾다 보니까 포티넷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와이드 커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한 저희 포티넷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저기 차세대 방화벽, 웹 방화벽, 그 다음에 샌드박스까지 멀티레이어의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제품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 부분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서울 리전과 일본 리전의 트래픽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API라든지 어떤 많은 통신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울 리전과 재팬 리전의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는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적색 네모박스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데이터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트래픽 통계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네모박스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성되어 있는 트래픽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고 있는 이 화면 자체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에 대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클라우드도 관리하고 데이터 센터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군데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제 가시성을 높이는 저희 포티넷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순히 트래픽에 대한 통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트래픽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보안 취약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같은 화면에서 제공이 되는 게 저희 포티넷의 가시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비 솔루션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캐스비는 약간 걸쳐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커버리지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가시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드렸었는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께서 개인 단말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제어할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어떤 것들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일 스캐닝을 해보니까 어떤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이제 카스비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용어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IT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와이드 커버리지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말이 개인 단말이다 보면은 보안 담당자께서 실제로 관리할 수 없는 쪽에
경로를 타고선 접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말단에서 제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 또는 클라우드랑 접근되어 있는 환경에서 제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IT라고 하면은 그 보안 담당자 또는 이제 관련 그 담당자께서 인지하지 못한 경로를 타고 액세스가 되는 이제 환경을 섀도우 IT라고 하는데, 카스비는 그 클라우드 환경의 계정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티넷에서도 캐스비 솔루션이 있습니다. 포티넷의 캐스비 솔루션은 그 API 기반으로 동작을 해서 실제로 이 그 허용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파일 검색, 스캔, 그 다음에 액세스를 제어를 하고요. 사용자 액세스를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방화벽이랑 공유를 하는 형태로 캐스비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패브릭 커넥터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안 담당자가 인지하고 수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보안 담당자가 다루는 그 영역하고 서비스 분들께서 다른 영역하고는 실제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인스턴스가 다이나믹하게 늘어지고 그 줄어드는 환경을 보안 담당자가 일일이 그 정책을 반영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이나믹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출발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패브릭 커넥터라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해당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을 해서 클라우드 그 지정된 세션 아이디, 그다음에 VPC 아이디 이런 아이디 키 정보를 가지고선 오브젝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긁어오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오브젝트 정보를 긁어와서 다이나믹 객체에다가 삽입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해서 실제로 보안 담당자분들이 업무 로드를 줄이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동작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패브릭 커넥터가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는 오브젝트들을 수집을 해서 정책 관리하는 솔루션이나 방화벽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보안 담당자들께서 요청 받아갖고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브릭 커넥터가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인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그 세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희가 패브릭 커넥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AWS, Azure,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에 패브릭 커넥터가 연동이 되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다이나믹 객체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저 세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뭐 가상화부터 시작해갖고 서비스 가용성을 위해서 클라우드가 점점점 발전해서 현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서비스를 또는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면 확장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증가한 거에 대한 여파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한 운영 환경 및 가시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합 관리 및 그 다이나믹 오브젝트에 대해서 자동화된 요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일단 멀티 클라우드 를 보안성을 위한 저희 포티넷의 좀 이야기였고요.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0월 11일 날 시큐리티 361이라는 저희 포티넷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주제나 아니면 다른 포티넷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궁금하셔서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 그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뭐 얘기를 들었는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질문 하나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덕 차장님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자, 김기덕 차장님께서는요, 자리에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와 있는 질문 가운데 강연자님께서는 베스트 질문을 선택을 하셔서 답변과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강연자분께서는 질문을 한 가지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지 질문이 보이는데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자리에서 그 고객사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병원 쪽에서 시큐리티 패브릭 관련된 실제로 납품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하고 이제 한국 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 해당 병원에서 저희 쪽 시큐리티 패브릭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참조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또 고르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이나믹하게 변경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로깅이나 추적 감사 관리대한 것들은 저희 시큐리티 패브릭 시큐리티 패브릭의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이제 지금은 방화벽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웹방화벽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질문이 좀 남아있지만요. 시간 관계상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질문 가운데서요. 강연자님께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차장님, 이번 시간의 베스트 질문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분 어디 계신가요? 앞에 계시네요. 나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